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샤키입니다. 탑골공원 종로 3가 시니어의 성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바라볼 때 우리 젊은 사람들의 시각은 그닥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뉴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으로 3위에 오른 곳이 바로 탑골공원입니다. 또 가상인간이 약 연간 100억 이상을 버는 이런 뉴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종로 탑골공원 그리고 가상형 인간처럼 새로운 멋인가? 라는 제목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아웃이라는 그런 매거진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49곳을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무려 3위에 이른 것이 종로 3가입니다. 종로 3가가 주는 어느 고즈넉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에 주목한 것은 진정한 매력은 바로 옹기종기 모여 바둑 두는 할아버지들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관점인데요. 예전에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는 나이 들어서 종로 3가 가서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서 바둑이나 두고 이러진 않을 거야라고 하는 시각이 있었죠. 또 하나는 나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리아카를 가지고 폐지를 줍지는 않을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시니어 시대가 되고 또 관점이 변하면서 보니까 옹기종기 모여 바둑두는 할아버지들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핫플레이스 3위에 드는 그런 풍경이 되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리어커 속에 폐지를 줍는 그 분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굉장히 연세가 많으심에도 건강하시고 할 일이 있는 모습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 뉴스는 로지 미켈라라고 사고 안 치는 가상인간들이 모델계의 대세가 될 것인가 라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 그림은 아마 많이 유명하실 거예요. 이 친구도 가상인간인데 모델계에서 연간 100억 이상을 벌고 있는 그런 가상인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가상은 현실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야, 그래도 어떻게 가상이 현실이야. 중요한 것은 공감을 형성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만약에 심청전처럼 그런 구전되는 것 속에서 공감을 형성해야 살아남지 않을 거야. 이러한 이론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뉴스 최근에 광고를 보더라도 저 대상이 가상인간인지 현실인간인지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상인간은 굉장히 현재 관점에서는 실수가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묘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가상현실에 진짜 인간들이 들어갔을 때 그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고요. 최근에 이제 뉴스 중에서도 영화 중에 이런 것이 있죠. 가상현실의 캐릭터가 실제 인간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를 뺐었을 때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의 트렌드를 많이 보지 못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메타버스라든지 가상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그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자리 잡은 트렌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어쩌면 미래의 시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다소 그 과격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저럴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랑말랑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대교 하면은 이제 아이들 교재 뭐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래서 시니어 사업의 확장 속도를 냈다. 그래서 정관 사업을 추가한다라고 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 서비스를 하고 주로 이제 시설 운영권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도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많은 경우, 대교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자산가든지 대기업이든지 뭐 거의 최근까지는 10중 9, 10명 중 한 9분 정도는 대부분 이러한 운영 기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 봤을 때 안정적인 지금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수요는 늘고 공급이 적은 요양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까? 기업 입장에서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얘기를 하는데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템들은 10년 이전에 문을 두드렸다가 다시 접었다가 다시 펼치는 그런 얘기고요. 심지어 대교인 경우에도 그 전에 10여 년 전에 상담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좀 생생히 나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중심이 아이에서 점점 노인으로 변하는 것 아닌가? 왜냐면 그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투표권이 굉장히 높고요. 비중이 높고요. 이런 것들 삶 속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종로 3가 탑골공원 거기는 정말 가기 싫은 곳이야가 아니라 그 옆에 익선동도 있고요. 또 저기가 세상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3이라고 물론 그 매거진을 낸 그 기관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어찌 됐건 그런 시각을 가진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 포인트가 뭐냐? 옹기종기 모여서 바둑두시는 할아버지들이다.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가상 모델들도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아이 사업에서 이제 노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지 않나. 이런 변화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얽혀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가운데 있는 시니어들은요. 어떤 경우에는 가상현실은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있구나. 그 속에서 나의 삶, 오늘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러한 다방면의 열린 마음과 생각들 그리고 작은 시도들, 관찰, 경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